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인간관계에서 손절당하면 반성해야 하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질문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 이 관계라는 게 영원히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이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많이 깨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관계를 내가 깨뜨리냐 아니면 상대방이 깨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손절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계를 깬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고 그 이후로 만나기 힘들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구를 손절할 수 있지만 손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는데, 그냥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관심사도 틀리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바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연락을 안 하게 돼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평한 거죠. 뭐냐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충실한다거나 그러면 제일 많이 갈라지는 케이스입니다. 나는 싱글인데 그 친구 결혼했고, 왜냐하면 결혼하고 안 하고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사실 싱글 입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자체가 뭐 손절당했다, 손절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지역이 갈라지는 경우, 나는 부산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일하면 그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해외 가서 일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손절당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손절당하는 경우,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만 아니면 괜찮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구한테 심하게 뭐라 하고 정말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딱 끊기는 경우.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모르면 정말 심각한 거죠.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손절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아요. 누구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상처를 줘가지고 몹쓸 짓을 해가지고 뭐 손절 당하는 게 아니라면,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나이를 먹고 나니까 누구랑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이제 자꾸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쉬워한다거나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설프게 서로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참견하고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서로 각자 인생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서로 장난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남의 집 놀러 가는 게 너무 익숙한데, 나이 먹고 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인 되고 나면 남자분들은 보통 자존심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싫은 소리 하면 발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의 집 놀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서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남자끼리 모이는 자리에 또 술도 먹어야 되고. 저는 술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자들 모이면 또 술이 끼잖아. 술을 적당히 먹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또 술 먹고 또 이제 인사불성이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뭐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랑 맞는 인간들보다 안 맞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관계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아요.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이런 분들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사실 의미를 안 둬야 돼요. 인간관계 크기에 의미를 안 둬야 내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내가 뭔가 의미를 두고 그 사람과 자꾸 만나고 엮이잖아. 그러면 이거 알거든. 아, 얘가 나를 믿구나. 의지하구나.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목을 베게 되면 막 그런 거예요. 연락을 해도 전화 안 받으면 얘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막 이렇게 자꾸 막 걱정하게 돼.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바쁘면 뭐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 뭐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친구란 영화 있잖아요. 그 보면 이제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둘 때나 가까이 두지. 뭐 가까이 없으면 가까이 둘 필요도 없고 오래 사귀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래 사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우정을 두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연에 너무 목을 벨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인간사에서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인연. 뭐 스쳐가는 인연 또 소중하게 생각하자. 근데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스쳐가는 거. 특히 우리나라가 인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냥 인연이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지나가는 거. 살면서 그냥 뭐 한번 지나가는 거. 지나가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경험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가 이용 안 당하려면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거구나. 헤어지는가 보나. 그럼 바쁘면 연락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쟤네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먹 다짐하고 막 진짜 커버하게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나는 쟤네들하고 안 친하니까 거리를 뒀는데 쟤네들 분명히 둘이 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한번 뭐 피터지게 싸고 난 다음에 완전 일을 가는 사이가 돼버리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오래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무조건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잖아 이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나이가 먹어서는 너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자,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랑 맞는 인간들보다 안 맞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나이 먹을수록 그래. 뭐냐면 나이 먹을수록 사람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맞추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나이 먹어서 오히려 부부끼리 궁합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사랑도 싹트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고 부부끼리 있으면 사실 말이 부부지 그냥 뭐 공생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설레임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 이거 완전히 뭐 말이 부부지 자식만 아니면 그냥 진작에 서로 안 보고 살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도 안 맞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나이 먹고 나서 맞추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이 먹으면 사람의 인간의 그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못 바꿔요 이게. 그래서 그냥 둬버립니다. 괜히 이거 지적해고 뭐라 해봤자 잔소리 해봤자 싸우기 때문에 싸워서 해결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둬버려요 그냥 저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보면 굉장히 뭔가 습관 같은 게 잘 안 고치죠. 안 고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 뭐 거실 같은 데 잔다 하면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거실에 자든 말든 놔둬버려. 엄마 같은 게 맨날 이제 왜 그런 고추 같은 말리고 하면 냄새 나잖아. 그럼 놔둬버려 그냥. 어차피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 고칠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백날 차는 잔소리해도 이 사람이 거실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놔둬버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나하고 맞는 인간을 찾는 것 자체가 욕심인 생각을 해요. 인간 자체가 다 다른데 성격 자체가 다르고 마인드가 다른데 그냥 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맞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관계에서도 그래. 연인관계에서도 처음부터 맞다기보다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맞추려고. 그러다가 결혼되면 나사 풀리는 거죠. 긴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좋은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맞추려고 하다가 혼인신고 이제 도장 찍고 여행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맞춰놨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죠. 긴장이 풀려버리잖아.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싸우는 거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처녀 총각 시절에 안 그랬는데 왜 사람이 변했냐.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당연한 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연애 때는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제 내가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네, 많이 싸우지. 근데 보통 이제 오히려 맞추려고 하다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면 좋은데 오히려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많이 싸워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안 맞추고 얘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 건드는 싸움 안 하면 되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더 싸워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부끼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싸워요. 훨씬 더 많이 싸워. 그냥 두면 되는데. 강요하면서 자꾸 자기 의사에 맞추려고 하면 더 엇나가고 더 싸우잖아. 이거 뭐 교련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안 맞으면 두면 되는데 그냥 안 맞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집안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서로 이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하나에 사는 거잖아요. 그냥 연애 때는 잘 맞는 척 하면서 이제 컨셉을 맞춰왔지만 결혼이란 문턱을 넘어가면서 원래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안 맞으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둬야 돼요. 둬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부부 사이도 이랬잖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이 맞추려고 하면서 주변 인간관계를 우리가 안 맞는 관계를 맞추려고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젊었을 때는 가능해. 젊었을 때는 내가
뭐 일도 하면서 뭐 잠 몇 시간 안 자고 이렇게 사람들 맞춰가는 여러 사람들 맞추는 게 가능해요. 저는 체력도 감정도 체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을 쓰는 것도 젊으니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먹어서는 이런 남들한테 감정 맞추고 신경 쓰는 게 이것도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넋이 나가버려요. 네, 넋이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안 맞으면 안 보면 돼요. 안 맞고 한데 내가 에너지가 많이 쓴다 하면 안 보면 돼. 억지로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 아까 그 20년 공무원설처럼 안 맞잖아요. 아까 앞전에 했던 그 댓글설 보시면 안 맞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 일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맞잖아. 안 맞는데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야. 나이 먹으니까 더 힘든 거죠. 애초에 안 맞을 것 같은 서로 안 보고 이 관계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자기만 한쪽만 지치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맞추려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체력이 이제 동이 나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누구랑 만나든 헤어지든 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안 맞는 거 억지로 잡는 것만큼 이견스러운 게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